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촛불빛 아래에서 그의 따스한 숨결이 뺨에 닿자 마음이 조용히 떨렸고 두 볼엔 따뜻한 열기가 번졌어요.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한 손으로 내 머리를 받치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죠. 그 순간 눈을 감는 것도 숨을 고르는 것도 참 자연스러웠어요. 입술이 닿았을 땐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온기였고 그 온기가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그의 손은 내 어깨를 스쳐 지나 손등에 머물렀고 나는 조용히 호흡을 멈췄습니다. 그 손끝은 오래된 기억을 천천히 더듬듯 내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만졌고 그 따뜻한 감촉이 잔잔하게 퍼지며 나를 편안하게 감싸 안았어요. 안녕하세요. 분당에 살고 있는 63살 수지입니다. 우리가 늦게 만난 인연이기에 더 소중하고 더 따뜻합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해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물론 모두 무료랍니다. 젊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났고 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나는 조용히 고개를 기댔습니다. 그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어요. 그의 품 안에서 나는 오랜 외로움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고 무언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따뜻한 연결 같은 감정이 퍼졌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그렇게 안겨 있었고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밤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눈을 떴고 그 순간 어젯밤의 모든 장면이 눈앞을 스치듯 지나갔어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내 살결엔 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했고 그 생각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괜히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조심스레 숨을 골랐죠. 그런데 그가 언제 일어났는지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에 살짝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일어났어요? 나는 작게 고개만 끄덕였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한 팔로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마를 이마에 맞댄 채 웃었어요. 그 웃음에 묘하게 긴장이 풀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부엌으로 향했고 나는 조심스레 일어나 옷깃을 여미며 거실로 나섰어요.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와 커피가 내려지는 작은 소음이 조용히 귓가를 스치면서 토스트한 빵 냄새가 가득했죠. 테이블 위엔 색색의 과일 조각, 올리브유를 살짝 뿌린 신선한 샐러드,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작고 예쁜 베이커리 빵 몇 조각이 정성스레 차려져 있었어요. 커피는 부드러운 걸로 했어요. 어제는 수지가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았어.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그저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내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맞은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따뜻한 아침을 함께 나눴습니다. 창밖의 햇살, 식탁 위의 정성, 그리고 그와 나 사이에 조용한 미소 하나. 그 모든 것이 그 아침을 내 기억 속 가장 부드럽고 포근한 아침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40 중반까지 남편이 살아있을 땐 그저 그런대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나날이었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어린 딸아이와 남겨졌을 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손맛 좋은 어머니와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때는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맛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날도 청계산 자락의 주점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어수선했던 주말이 지나고 잔잔한 음악과 함께 몇몇 손님이 시원한 맥주와 안주를 곁들고 있던 평온한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남자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익숙한 듯한 얼굴을 보고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님의 의례적인 짧은 눈인사에 나는 급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지만 그도 나를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을 보는 순간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초롱초롱 빛나던 그 눈동자엔 여전히 투명한 순수함이 남아 있었고 이국적인 눈매와 길게 뻗은 속눈썹은 한층 더 깊어진 눈빛을 감싸고 있었죠. 긴 세월의 흔적에도 여전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듯 멈췄고 심장은 천천히 분명히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이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재욱이랑 나란히 앉아 시집을 읽던 그 시절이 생각났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음에 드는 구절의 손끝이 멈추면 자연스레 서로 눈이 마주치곤 했죠. 그 조용한 공감이 우리만의 언어였어요. 그와 나란히 앉아있던 그 조용한 시간들, 말은 없었지만 나는 그 곁에 있을 때마다 괜히 숨을 한 번 쉬어야 했어요. 그의 눈빛이 내 쪽으로 머무를 때면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렸고 그게 들킬까봐 몇 번이고 고개를 돌리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재욱이 어머니가 다녀가셨다고 말했다. 18대 장손인 재욱이가 이번에 꼭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고 만나더라도 대학에 붙고 나서 만나라는 말씀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도서관에 나갈 수 없었다. 재욱의 편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그때 그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재욱 일행이 자리에 앉아 막 메뉴를 고르던 찰나였다. 사장이 주문하지도 않은 시원한 맥주 한 병을 툭 하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사장은 짧게 웃으며 말했다. 저기 옆 테이블 여자분들이 보내신 겁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셋이 앉아 있었다. 라인이 매끄럽게 떨어지는 고급 등산복은 어깨선과 허리 라인을 은근히 감싸며 과하지 않게 몸매를 드러냈다. 입술엔 말린 장미빛 립 컬러가 촉촉하게 발라져 있었다. 그들 중 짙은 갈색 머리를 단정히 묶은 여자는 재욱 일행 쪽으로 잔을 들어올렸다. 자연스러운 동작 같았지만 입가엔 알듯 말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멋진 신사분들, 산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시원하게 드시고 대신 파전 하나 사주실래요? 그녀의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농담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었다. 재욱은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아 멍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때 눈치 빠른 영철이 슬쩍 몸을 기울여 재욱의 귀에 속삭였다. 야, 너 모르겠어. 지금 저 여자들
살짝 신호 보내는 거야. 재욱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영철이 조심스레 덧붙였다. 요즘 말이야, 청계산 근처 주점 카페에서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남자한테 제안한대. 파전 하나 시키면 2장, 그러니까 10만 원. 그걸로 근처 산길이나 조용한 데 가서 잠깐 데이트하는 거지. 재욱은 말없이 잔을 들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엔 낯설고 어색한 현실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이곳은 원래 감성적인 분위기의 카페로 시작된 곳이었다. 하지만 생각만큼 손님이 많지 않자 새로 인수한 사장이 방향을 바꿨다. 등산을 마친 중장년 손님들이 편하게 들를 수 있도록 파전과 막걸리를 곁들이는 소박한 주점 분위기로 꾸며낸 것이다. 그러자 조금씩 손님이 늘었고 가게도 서서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가게 안엔 말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몇몇 여성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남성 테이블에 말을 건네거나 은근히 시선을 주고받는 일이 늘어났고 사장도 그런 흐름을 굳이 막지 않았다. 물론 겉보기엔 여전히 단정한 가게였지만 단골들 사이에선 이곳만의 분위기를 아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걸 기대하며 오는 남자들도 생겨났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재욱 일행과 여성 일행은 처음엔 별다른 접점 없이 맥주와 막걸리, 안주를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즐겼다. 그러다 어느새 몇몇이 조용히 일어나 자리를 떴고 남은 재욱과 친구 한 명만이 잔을 몇 번 더 주고받은 뒤 나갔다. 그 후로 재욱 일행은 몇 번 더 가게를 찾았다. 나도 모르게 그가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됐다. 괜히 출근길에 옷매무새를 다시 한 번 다듬고 문을 열 때마다 고개부터 먼저 들게 되는 날이 많아졌다. 그가 나를 알아보는 건지 정말 아무 기억도 없는 건지 마주친 눈빛 하나에도 가슴은 서늘하게 식었다가 어느 순간 묘하게 떨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모든 설렘 위에 얹힌 불편함이 자꾸 마음을 흔들었다. 내가 그 낯선 풍경 속에 섞여 있는 느낌, 그 자리에 있지만 나와 어울리지 않는 풍경처럼 남자들의 은근한 시선, 그리고 여자들 사이에 흐르는 말 없는 기류, 그 모든 것이 직접적인 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그 틈에 나 자신이 비치는 듯해 문득문득 당황스럽고 낯설었다. 몇 번이고 일을 그만두려 했었고 그럴 때마다 사장이 애타게 붙잡았다. 하지만 그게 정말 사장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어떤 마음, 말도, 감정도 끝맺지 못한 그 기억 때문 아니었을까? 나는 그렇게 또 하루 출근해 있었다. 스스로도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마음을 안고서 그날도 재욱은 친구들과 산행을 마친 뒤 늘 그렇듯 가게에 들렀다. 하지만 항상 있던 여자 일행은 보이지 않았다. 술잔이 몇 번 돌고 자연스레 여자들 이야기가 입에 오르내렸다. 그러다 재욱 친구 영철이 나를 힐끔 바라보더니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파전 하나요. 그리고는 느닷없이 5만 원짜리 2장을 테이블에 툭 올려놓았다. 그 말투도 그 손짓도 가볍게 툭 던져진 농담 같았지만 그 속에 깔린 무언가는 너무 분명했다. 그 순간 나는 얼굴이 굳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숨을 들이쉴 틈도 없이 나는 그대로 주방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니, 도망치듯 들어왔다. 머릿속은 새하얗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떨렸다. 뒤이어 사장이 급히 달려나가며 아니요, 이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찬모를 못 구해서 지인분이 잠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나는 지금까지 여기서 그런 사람으로 보였구나 싶었다. 그저 일하러 온 건데 내가 뭔가를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너무 서글펐다. 나는 주방문 틈 사이로 그가 내 쪽을 바라보는 얼굴을 얼핏 보았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당혹감, 순간적으로 굳어버린 눈동자,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 그 표정에서 문득 잊고 있었던 고등학교 시절의 그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 모든 장면이 방금 전의 모멸과 오해, 그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물처럼 밀려와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왜 하필 지금, 왜 그 얼굴이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까? 나는 그 물음조차 붙잡지 못한 채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주점에 나가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고 밖에도 나가지 않았다. 방 안에서 한동안 며칠을 그저 누워 있었다. 제욱 앞에서 얼어붙었던 순간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영철의 장난 섞인 말투와 그 5만 원권 지폐, 모든 것이 내 자존심을 바닥 끝까지 끌어내렸다. 사장은 그날 한참을 가게 앞에서 사과했다. 정말 미안해요, 수지 씨. 내가 진작 설명을 더 확실히 했어야 했는데. 며칠이 지나 바람이라도 쐬자 싶어 모자를 눌러 쓰고 나가다 카페 주점에서 일하는 정숙을 만났다. 그는 며칠째 그분이 찾으러 다니시더라니까. 어젠 비까지 오는데 사장님 가게 앞에 한참 서 있더래. 그 말에 나는 본능처럼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떨군 채 주점 앞에 서 있었다는 말,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젖은 채 서 있었다는 그 말이 자꾸만 마음 한켠을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바라봤다. 초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대로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모처럼 집과 화장실, 거실을 온몸이 땀에 흠뻑 젖도록 청소했다. 다음 날 구청 민원실을 찾았다. 복지 담당자와 마주 앉아 마침 산림 매표소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바로 지원했다. 안내 조끼를 입고 작은 매표소 창 앞에 앉았다. 산바람이 가끔 이마에 닿고 올라오는 사람들 사이로 짧은 인사가 오갔다. 등산권이요.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내가 다시 일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서툴면서도 새로웠다. 그리고 그날 그가 다가왔다. 창문 너머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알아보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익숙한 걸음, 어색하지 않은 단정한 표정. 그가 내 앞에 멈춰섰다. 그는 잠시 멈춰섰고 말을 꺼내기 전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혹시 지난번 그 주점에서 그의 말투엔 기억을 더듬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제 친구들이 그날 신뢰가 많았습니다.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나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졸기운에 그럴 수 있지요. 담담히 대답했지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의 시선이 나를 스치듯 머물렀고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조금 깊어졌다. 혹시 예전에 시내 여고 다니셨죠? 그의 말에 숨이 살짝 막혔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쪽은 재욱 씨. 잠시 눈이 마주쳤다. 서로의 표정에 아득한 시간들이 겹쳐졌다. 운동장 한쪽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 항상 책을 읽으면서 앉아 계셨죠. 빨간 장미 손수건을 자주 들고 다니셨었는데 나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세요? 그는 천천히 웃었다.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저려왔다. 하지만 나는 잠시 말을 삼켰다. 여기 일한 지 며칠 안 돼서요. 아직 다들 조심스레 지켜보는 것 같고 조금 조심스럽기도 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무리하지 않았다. 그럼 나중에 괜찮으시면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시죠.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입장권을 받아 조용히 산길을 올라갔다. 나는 여전히 창구 안에 앉아 있었지만 그 뒷모습이 작아질수록 마음 한쪽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산길은 여느 날처럼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새소리와 바람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왠지 상쾌했다고 걸음을 멈출 때마다 중얼거렸다고 한다. 반갑다고 해야 하나, 보고 싶었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그냥 말없이 마주 앉아도 괜찮을까. 그의 마음속엔 온통 나였다고 뒤늦게 전해들었다. 한편 매표소 안에서의 하루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티켓을 끊고 짧은 인사를 나누고 차를 한 잔 내릴 때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왜 지금에서야 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까? 창밖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속에서 산같이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가 남긴 말투와 눈빛을 자꾸 떠올렸다. 내가 일을 마칠 때쯤 그가 다시 산을 내려오던 날 조심스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그렇게 물었고 나는 잠깐 망설이다 따라 나섰다. 산 아래 조용한 카페. 창밖으로 마을이 고요히 내려다 보였다.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처음엔 마주하기가 조금 어색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가 먼저 고개를 돌려 말했다. 수지 씨는 예전 그대로네요. 그때도 단발머리에 고요한 눈빛이 참 예뻤어요. 그 순간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 말 없던 아이, 쉬는 시간이면 운동장 끝 철봉 아래 조용히 책을 읽거나 혼자 먼 하늘을 바라보던 모습이 선했다. 맞다. 그 애였다. 친구들과 무리를 이뤄 다녔지만 항상 돋보였고 말은 없었지만 이국적인 이목구비에 훤칠한 키, 당당한 눈빛. 그러다 축구라도 하게 되면 그 조용했던 아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곤 했다. 공이 굴러가는 순간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뛰었고 넘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 얻어맞고 흙투성이가 되어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런데 또 도서관에 오면 다시 조용히 시집을 펴고 앉던 아이. 가끔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곱씹는 듯한 얼굴. 그 아이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조용하지만 강한 아이. 억척스러우면서도 섬세했던 그 아이였다. 그쪽
말이 참 많아졌네요. 그땐 눈만 마주쳐도 도망치듯 피했었는데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나는 무심결에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잔잔히 식은 차가 미세한 습기를 남긴 채 손바닥에 닿았고 그 촉감이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파문을 일으켰다. 혼자예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20년 정도 됐고요. 딸은 대구에 있어요. 연락은 자주 하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혼자입니다. 아내는 암으로 몇 년 전 떠났고 아들은 제주에 있어요. 가끔 안부 전화가 옵니다. 말이 멈췄지만 그 침묵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했다. 그의 손끝이 찻잔을 천천히 돌리다 멈췄고 잠깐 스친 눈길 속엔 조심스러움과 따스함이 나란히 섞여 있었다. 그 한순간 아무 말 없어도 마음은 조용히 나를 향해 와 있었다. 동료들과도 금세 가까워졌다. 점심시간이면 내가 싸운 반찬을 함께 나누며 수지 씨 손맛 좋으시네요. 따뜻한 말이 오갔다. 어느 날 아침 교대하던 참에 언니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분 예전에 데려다 주셨던 분 맞죠?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였고 집안 사정으로 제대로 인사도 못한 채 멀어졌던 사람이라고. 세월이 흐르고 우연처럼 다시 마주쳤고 서로 혼자가 된 후 말이 통하는 것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날 이후 내게 건네는 인사와 눈빛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진다는 걸 다시 한번 알았다. 다음 날도 그는 어김없이 산을 올랐다. 그리고 내가 매표소 창문을 열 때면 그는 창밖에 조용히 서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가 내 시간에 맞춰 움직인다는 것. 그건 그만의 방식으로 내게 전하는 마음이었다. 식사하셨어요? 그가 먼저 물었다. 네, 간단히요. 재옥 씨는요? 내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끝나고 식사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그 말 끝에 멈칫과 웃음에 내 안에 무언가가 작게 흔들렸다. 국물이 천천히 끓고 있었다. 얇은 고기 몇 점이 국물에 담기고 그가 내 앞접시에 야채를 살짝 덜어 주었을 때 잠깐 눈이 마주쳤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시선에 괜히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가 반찬을 조심스레 내 앞에 덜어주고 말없이 웃을 때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스며들었다.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 오래된 것이 살며시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의 말투, 눈빛 그리고 손끝의 배려가 나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흔들어 놓았다. 식탁 위에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게 도대체 얼마나 오래 전이었을까? 재욱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왜 그렇게 갑자기 연락이 끊긴 거예요? 혹시 내가 뭘 실수했던 건가요?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날이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다.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수지 학생, 우리 재욱이 대학 가야 하는 거 알죠? 둘 다 대학에 가고 나서 만나는 게 좋겠는데
그때는 그게 어른의 말이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았죠. 그리고 나는 그때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날 이후 도서관에도 나갈 수 없었어요.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저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도 입술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랬군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며칠째 우리는 조용히 산길을 걸었다. 나란히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가 말이 없으면 나도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말보다 같은 속도로 숨을 쉬고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지금 이 순간이 내겐 더 깊이 다가왔다. 며칠 후 그가 걷던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말했다. 차로 30분만 가면 바다가 보이는데 괜찮으면 같이 안 갈래요? 특별한 말이 아니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내내 심장이 나도 모르게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됐다. 어떤 설렘은 벼락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한 걸음씩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걸. 바다는 조용했다. 햇살은 부드럽게 머리 위에 내려앉았고 우리는 언덕 위 작은 베이커리 카페에 마주 앉았다. 그가 내가 좋아할 것 같다고 하는 몽블랑과 작은 단팥빵 하나를 쟁반에 담았다. 갓 구운 빵의 고소한 풍미가 은은하게 카페 안을 감싸며 내 안 어딘가를 조용히 흔들었다. 예전에 빵 좋아했잖아요. 속에 뭐 들었는지 꼭 확인하고 먹던 거 기억나요? 나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 작게 천천히 웃었다. 정말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가 내 커피잔을 바라보며 말했다. 쓴 건 안 좋아할 것 같아서요. 부드러운 향이 나는 걸로 골랐어요. 수지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분명했다. 배려와 기억, 그리고 작은 리드. 그 순간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톡 하고 건드려졌다. 나 지금 설레고 있구나. 아주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나는 한 모금 마시고 살짝 눈을 감았다. 부드러운 향, 따뜻한 온기. 어쩌면 이 감정이 다시 시작되는 거라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빵을 나눠 먹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도 바람도 우리를 비껴가는 듯했다. 그날 저녁 바닷바람이 차가워지자 그는 조심스레 내 어깨에 얇은 외투를 걸쳐줬다. 그 옷깃에 담긴 온기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내 어깨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며칠째였다. 매일이 풍요롭고 매일이 따뜻해서 나는 문득 겁이 났다.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되는 걸까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너무 좋았기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사라질까봐 더 겁났다. 그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잔잔히 웃었다. 수지 씨, 우린 젊었을 때 이런 사랑 한 번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늦은 만큼 더 천천히, 더 단단히 쌓아가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그는 내 손등에 입을 맞췄다. 나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그의 입맞춤은 차갑지 않았다. 조심스레 내 어깨에 닿은 손, 망설임 끝에 나를 끌어당기던 그 품. 그 안에서 나는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숨결이 내 뺨과 이마에 조용히 닿을 때 문득 오래된 시간들이 스쳐갔다. 고등학교 시절 그저 좋아한다는 마음 하나로 가까워졌지만 부모님의 반대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던 나. 그리고 주점에서의 오해로 그를 또다시 놓쳐야 했던 그날의 무력함과 민망함. 2번이나 등을 돌려야 했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건 정말 이 세상의 드문 행운이었다. 매표소 앞, 내 앞에 조용히 서 있던 그 사람. 아무런 원망도 없이 그저 괜찮다며 다가와 준 그 사람. 그의 품에 안겨 있는 지금 나는 안다. 이 순간이 우연이 아닌 우리 둘이 흘러 겨우 닿은 기적이란 걸 안다. 사랑이란 말보다 고맙다는 말이 먼저 떠올랐다. 그를 놓치지 않고 싶다는 마음이 가슴 안에 피어올랐다. 어느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조용한 평온. 나는 분명히 행복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에 맞춰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혹시 시간 돼요? 근처에 계시면 잠깐 차라도 어때요? 그의 집 앞 작은 골목에 들어서자 현관 불빛이 켜져 있었고 문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열렸다. 어서 와요. 그는 앞치마를 두른 채 웃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 아래 작은 원형 테이블에 세팅한 예쁜 식기가 반짝였다. 스파게티 냄새가 따뜻하게 감돌고 있었고 옆에는 고급스런 와인과 다양한 과일, 채소로 예쁘게 만든 샐러드, 간 내린 듯한 향기로운 커피 향이 따뜻하게 다가왔다. 이게 다 내가 놀란 듯 묻자 그는 쑥스럽게 웃었다. 스파게티는 인터넷 보고 했고요. 샐러드도 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앞에 접시를 조심스레 놓으며 말했다. 그리고 생일 축하해요. 그 말에 내 숨이 잠시 멈췄다. 어떻게 알았어요? 며칠 전 우연히 봤어요. 그는 빨강 리본이 묶인 예쁜 상자를 꺼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기념이니까. 상자를 열자 작고 예쁜 반지 하나. 단아하고 섬세하게 세공된 아름다운 반지였다. 그는 내 손을 살며시 잡고 내 약지에 반지를 끼워줬다. 앞으로 지나간 생일은 몰라도 다가올 생일은 내가 같이 있고 싶어요. 내 눈이 시리도록 따뜻했다. 그 순간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웃었다. 이런 날이 오네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은 채 잠시 숨을 고르듯 말을 이었다. 그땐 그냥 당신 얼굴만 떠올라도 마음이 설레고 서툴기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는 게 그냥 믿기지 않을 만큼 좋네요. 거실에 조용히 흐르는 재즈, 잔잔한 촛불 아래 마주 앉아 와인을 천천히 기울였다. 그리고 그 밤 그의 팔에 안긴 채 나는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태어나서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하루였어요. 그는 내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 넘기며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이 있어서 나도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저녁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그는 커피잔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수지 씨,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다. 우리 이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 어떨까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지만
일부러 되묻지 않았다. 그는 내 손을 살며시 잡으며 안았다.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요? 아주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저의 이야기로 마음이 설렌다. 이런 순간들이 좋았다면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